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스타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상금, 순위, 인기 정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숫자 하나가 말보다 더 거대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40억 집, 20억 매출, 50억 계약설. 이 세 개의 숫자가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동시에 붙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티스트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한 방송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인의 시장 가치를 폭발적으로 바꿔놓는지,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 어떻게 실제 자산과 계약 규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홍성윤이 있습니다. 국악이라는 깊고 단단한 뿌리 위에서 출발했지만 미스트롯이라는 대중 플랫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장으로 진입한 인물. 그리고 지금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홍성윤을 둘러싼 이 거대한 숫자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힘이었을까? 단지 잘된 참가자의 성공담으로 보기에는 이 흐름이 너무 크고 너무 빠르며 너무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문만 훑고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숫자가 만들어낸 착시가 아니라 숫자가 끝내 감추지 못한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홍성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미스트롯 출연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국악 기반으로 성장했고 전통 예술 교육을 거치며 오랜 시간 축적된 훈련과 감각, 무대 경험을 자신의 몸 안에 쌓아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이 출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방송을 통해 한순간에 스타를 발견했다고 느끼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단순한 화제성만으로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제는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 안에서 가격을 만들고 브랜드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실력과 차별성입니다. 홍성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강했습니다. 가야금과 판소리, 전통적인 성음과 호흡, 감정을 밀도 있게 쌓아 올리는 방식은 일반적인 트로트 보컬과 확실히 다른 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색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뜻입니다. 트로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동시에 차별화가 생명인 공간입니다. 비슷한 음색, 비슷한 감정선, 비슷한 무대가 넘쳐나는 순간 살아남는 것은 결국 대체 불가능한 서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홍성윤은 전통이라는 뿌리를 대중적 장르 안에서 새롭게 번역해냈고 바로 그 점이 그를 평범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미스트롯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결합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은 단지 무대를 보여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방송은 가치 재평가의 엔진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통 예술 기반의 실력자였던 사람이 전국 단위의 대중 인지도를 확보하는 순간 시장은 그를 다른 가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방송 출연은 명함이 아니라 가격표를 바꿉니다. 미스트롯 이후 홍성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검색량이 폭증하고 디지털 클립이 퍼지고 팬덤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참가자 명단에서 빠져나와 독립적인 브랜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그를 한 회차의 인상적인 출연자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대를 찾았고 그의 이름을 검색했고 그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익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연료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행사비입니다. 스타의 시장 가치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가장 빠르게 전환되는 영역이 바로 행사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방송 직후 화제성이 살아있는 시기,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각종 특집 무대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홍성윤 역시 이 구간에서 행사 단가가 재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당 수천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사비는 단순히 노래 몇 곡 부르고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관객 동원력, 현장 화제성, 지역 홍보 효과, 브랜드 주목도를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행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티켓 파워입니다. 팬이 움직이면 가격이 움직입니다. 홍성유는 중장년층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대중적 호감도를 확보하며 행사 주최 측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카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로트 시장의 핵심 소비층은 실제 구매력이 강하고 지역 행사나 공연 소비에 적극적입니다. 즉, 홍성윤의 이름은 단순한 출연진 한 줄이 아니라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장치로 바뀐 것입니다. 미스트롯이 끝난 뒤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은 감성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행사 섭외가 몰리고 단가가 올라가고 무대 하나하나가 곧 매출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폭발하는 것은 광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홍성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광고주는 늘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도달력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화제가 커도 이미지 리스크가 크면 대형 계약은 쉽게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성유는 전통 예술 교육을 받은 배경, 절제된 태도, 성실하고 단정한 이미지, 그리고 효도와 가족 중심의 서사가 결합되며 매우 강력한 신뢰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이 신뢰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 광고 시장에서는 가장 비싼 가치 중 하나입니다. 스캔들이 적고 말과 행동이 안정적이며 세대별 호감도가 고르게 형성된 인물은 기업 입장에서 장기 계약이 가능한 모델로 분류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전통 브랜드, 생활소비재, 화장품처럼 신뢰와 이미지가 중요한 카테고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홍성유는 젊은 층에게는 신선한 정체성으로 중장년층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50억 계약설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단순 모델로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지 사용권, 장기 캠페인, 브랜드 협업, 콘텐츠 노출, 상징성까지 결합되면 계약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기업이 돈을 지불하는 대상은 한 번의 광고 촬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가진 문화적 무게와 시장 안정성입니다. 홍성윤이 선택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강한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드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효도 서사입니다. 부모에게 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집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비싼 선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부모에게 집을 마련해 드렸다는 서사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는 상징을 갖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증명이며 가족에 대한 책임이며 스타의 인간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트로트 시장의 핵심 소비층은 효, 성실, 책임, 가족이라는 가치에 매우 큰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홍성윤의 이름 앞에 40억 집이라는 숫자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을 어디에 썼는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강력한 이유는 숫자와 감정이 한 번에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엄청난 자산 규모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모를 향한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사는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미지 자산이 되고 브랜드 신뢰가 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시장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40억 집은 지출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투자입니다. 현금이 부동산 자산으로 전환된 사건이자 효도라는 감성 자본이 대중적 신뢰로 확장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과 추정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위치나 유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의 가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론되는 40억 원 수준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상징성을 갖는지는 분명합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아파트라면 자산 보존과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강한 상징을 가지며
고향과 연결된 지역의 대형 주택이라면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의 힘이 커집니다. 어떤 경우든 핵심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의 평면도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가능하게 한 성공의 속도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홍성윤은 얼마나 벌었기에 이런 자산 전환이 가능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20억 매출입니다. 미스트롯 이후 형성된 총수익 구조를 보면 행사 수익이 가장 큰 축을 이루고 광고 협업과 디지털 수익, 음원 매출, 각종 콘텐츠 파급 효과가 그 뒤를 바치는 형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후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의 추정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소속사 분배 구조와 각종 비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얼마를 손에 쥐었느냐보다 미스트롯이라는 플랫폼이 홍성윤의 시장 단가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렸느냐입니다. 단기간에 20억 원 안팎의 매출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흐름은 단순한 인상 비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송 노출이 팬덤으로 이어지고 팬덤이 행사와 광고로 이어지고 그 수익이 다시 브랜드 가치와 자산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시대의 확산 속도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방송 클립, 직캠, 검색량, 커뮤니티 반응은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광고주와 행사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누가 지금 뜨는가, 누가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가, 누가 소비를 발생시키는가. 이 질문에 홍성윤은 분명한 답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덤의 힘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덤을 감정의 집합으로만 보지만 산업은 팬덤을 경제 단위로 봅니다. 충성도 높은 팬층은 반복 소비를 만들어내고 공연과 음원, 굿즈와 행사, 온라인 화제성까지 연쇄적으로 확장시킵니다. 특히 트로트 시장은 팬덤의 결속력이 높고 단순 클릭을 넘어서 실제 지갑을 여는 힘이 강합니다. 홍성윤은 국악 기반의 정체성과 인간적인 서사, 그리고 방송을 통해 드러난 성실한 태도로 감정적 지지를 수익 가능성으로 연결시킨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팬덤은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팬덤은 스타의 가격을 지켜주고 때로는 끌어올리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팬이 얼마나 따라오는지를 보고 광고주는 팬층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고 시장은 그 숫자를 다시 계약 규모와 출연료에 반영합니다. 결국 홍성윤을 둘러싼 숫자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팬덤 파워가 뒷받침하는 구조 안에서 자라난 결과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홍성윤의 서사에서 또 하나 강력한 지점은 역경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었는가입니다. 연습 과정에서의 부상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런 장면은 대중에게 강력한 인간적 설득력을 줍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엘리트처럼 보였던 인물 위에 고통을 견디고 끝내 무대를 지켜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는 순간 시청자는 더 깊이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실력만으로 오래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태도입니다. 특히 노력, 인내, 책임감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층에게 이런 서사는 강한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돈이 됩니다. 팬 충성도가 높아지고 광고주에게는 더 안전한 모델로 비치고 장기적인 브랜드 계약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서사 자본입니다. 감동이 박수로 끝나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순간입니다. 홍성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홍성윤의 변화는 우연한 대박이 아니라 문화 자본과 미디어 플랫폼, 팬덤, 이미지 관리, 그리고 자산 전환 전략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는 국악이라는 깊은 뿌리에서 출발해 트로트라는 대중시장으로 건너왔고 미스트롯을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했으며 그 인지도를 행사와 광고, 디지털 확산, 투어와 자산 가치로 바꾸어 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40억 집은 그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일 뿐이고 20억 매출은 과장된 소문처럼 느껴질 뿐이며 50억 계약설은 허황된 숫자 놀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숫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방송이 이름값을 키웠고 그 이름값이 행사비를 끌어올렸고 광고 가치가 폭등했으며 팬덤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금 흐름이 집이라는 자산으로 전환되며 상징적인 결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잘된 참가자가 아니라 미디어 시대의 성공 공식을 거의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홍성윤의 성공이 개인의 수익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전의 딸이라는 지역 기반 스토리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지역 상징으로 읽히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성공이 지역 행사, 관광 관심, 도시 이미지 상승과 연결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예술 전공자가 대중시장에서 큰 경제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국악산업과 교육 현장에도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통은 상업성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오래된 인식을 뒤흔들고 오히려 전통성이 가장 강력한 차별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성윤의 사례는 한 사람의 수입 분석을 넘어 장르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단지 복고 감성에 머무는 장르가 아니라 전통성과 현대적 브랜딩, 지역성, 효도 서사, 팬덤 경제학이 한데 얽히는 거대한 산업이라는 사실을 그의 사례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0억 집, 20억 매출, 50억 계약설. 겉으로만 보면 자극적인 숫자 나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는 그 규모 자체보다 그 숫자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가에 있습니다. 먼저 실력이 있었고 그 다음 차별화된 정체성이 있었으며 미디어가 그것을 증폭했고 팬덤이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었고 행사비와 광고 가치가 그 확신을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돈이 자산으로 전환되며 스타의 성공이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 구조적 도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상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순위가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방송이 끝난 뒤 시작됐습니다. 누가 단순한 화제성으로 사라지고 누가 그 화제성을 가격으로 만들며 누가 그 가격을 결국 집과 계약과 브랜드 가치로 바꾸어내는가. 홍성윤의 이름 앞에 붙은 숫자들은 바로 그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홍성윤의 성공은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과 정체성, 미디어 노출과 팬덤의 힘을 통해 어떻게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40억 집은 효도의 상징이자 자산 전환의 결과였고 20억 매출은 미스트롯 이후 급변한 시장 가치의 증거였으며 50억 계약설은 그가 더 이상 출연자 한 명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만한 아이콘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숫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감동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서사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홍성윤은 단지 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스트롯 이후 인생을 완전히 다시 설계했고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었으며 브랜드를 매출로, 매출을 계약으로, 계약을 자산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이 아니라 한 시대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40억 집과 20억 매출, 50억 계약설은 더 이상 과장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성윤이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냉정하고도 가장 강렬한 증거입니다. 숫자가 끝내 말해버린 진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가장 거대한 사실입니다. 홍성윤의 진짜 가치는 순위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40억 집,
20억 매출, 50억 계약설. 이 모든 숫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거대하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미스트롯 이후 홍성유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었고 그 브랜드는 결국 자산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놀라운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더 짧은 버전 3개도 만들어 드릴게요.